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뛰는 예쁜 여자 위에 나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다시요. 뛰는 예쁜 여자 위에 나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예쁜 여자, 그리고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여자. 여러분 제목 보시면 무슨 뉘앙스인지 또 바로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뛰는 여자, 뛰는 예쁜 여자라고 하는, 상징하는 바는 그겁니다. 뭐, 영화배우나 여배우처럼 정말 완벽에 가까운 아름답게 생긴 여자. 그러니까 예쁘게 생긴 여자. 태어날 때부터 너무 예쁘게 생긴 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연예인들이 선도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수많은 대중이 있어요. 예뻐지려고 하는 대중, 이제 그런 분들을 포함한 어떤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왜 예를 많이 드냐면 지금 사회적인 기류 중에 트렌드를 이렇게 선도하거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이미지 컨텐츠 플랫폼이 이제 인스타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진을 올리는,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나 거기에 이제 자기를 PR하는 거죠. 자기가 예뻐지고 싶어 하는, 그리고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올리는데 하나의 커다란 기류가 있단 말입니다. 뷰티, 뭐라고 할까요? 여하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우리가, 물론 예쁘다는 말의 의미 속에 아름다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쁘다는 말은 아름다움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름답다는 걸 곧 예쁘다로 등치시키거나 등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더 본질적이고 더 커다란 상위 개념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나 물질만능주의나 자본주의에 함몰되신 많은 여성분들은 표면적인 예쁨이 곧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예쁨이 다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쫓아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경종을 울린다까지는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예쁜 게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제목을 보자마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는 대략적으로 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예쁘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너무 예쁜 걸 위해서 삶을 투자하고 있는, 그렇게 좀 아름다움의 어떤 개념을 좀 경도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편향된 시각에서 아름답다, 예쁘다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룩하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피곤해서 말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카페에서 편하게 얘기하듯이 논리 정연한 딱딱딱딱, 이거는 제 이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칼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이버 포스트에 게재했던 많은 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충당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그냥 편하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개요를 좀 짜봤을 때요. 예쁘다는 개념이 좀 경도되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 이런 것들, 그리고 표면적인 예쁨, 표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외형적 자기관리, 허세적 자기관리, 섹스코드 어필, 정신적 어필, 이런 것들로 제가 이렇게 크게 4가지에서 세부 개념을 적어봤는데요. 외형적 자기관리는 기본이 뭐죠? 첫 번째 성형입니다. 성형.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짧게 치고 넘어갈게요. 뛰는 예쁜 여자의 이 카테고리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외형적 자기관리. 외형적 자기관리의 하위 개념은 성형, 시술, 그리고 각종 관리, 그리고 헬스,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요즘은 또 잠깐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이제 이런 것도 한다 인스타 올리는 게 뭐냐면 발레입니다. 발레. 그래서 제가 학부도 예술학과를 전공했고, 지금 대학원은 예술학을 공부하다가 지금 논문 학기만 빼고 지금 휴학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부생 때는 이론 수업도 받았지만 거의 이제 배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이론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야기 드리냐? 제가 학부 시절 때 커리큘럼에 정식 과목으로 발레가 있어요. 그리고 재즈 댄스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V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모여서 발레를 하네? 그러면 이제 요가와
필라테스와 그 다음엔 발레인가? 이래서 발레를 물론 자기의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서 하시지만 좀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레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러면 욕먹는데? 아, 있어요. 이 트렌드적으로 이제 사회인 발레 이런 교습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말이 꼬이네. 그러니까 여하간 발레, 요즘엔 여러분들이 예쁘다, 아름답다, 자기의 예쁨을 위해,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 중에 이제 발레가 있다. 요가, 필라테스, 헬스, 그 다음에 이제 발레. 또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러닝도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그게 일종의 트렌드라는 말입니다. 트렌드. 그러니까, 소위 사회 엘리트 계층 중에서 뭘 좀 아시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발레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면 자세 교정이 되니까. 그리고 발레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논문이고 그 현상의 학술적 이름이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부자들은 유행을 선도합니다. 자기들이 특별하다는 식으로 자꾸 다른 메이커를 대중이 모르는 그런 브랜드를 사고 그런 생활을 영위하다가 그 트렌드를 누가 따라하냐? 미디어가, PD들이 연예인을 통해서 그거를 따라하거나 보여줍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연예인들을 대중이 따라요. 그러니까 대중은 연예인과 부자가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걸 따라갑니다. 그러면 대중이 따라하다 보면 이 부자들은 또 도망가요. 다른 브랜드로. 그 학술적인 이름이 있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레도, 제가 말하는 게 발레를 하시는 여성분들 모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발레도 그것처럼 하나의 트렌드로서 대중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물망에 걸린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발레를 하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너도 나도 발레를 하면 이제 발레나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또 따라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대중이나 부자나 쫓고 쫓기는 게임 중에 있다. 이게 이제 트렌드라는 프레임에 종속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패션입니다. 패션. 이거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제가 방금 말한 이제 서유럽에서 패션을 선도한다고 하는 서유럽에서 컬렉션을 하죠. 그러면 이번 연도에 이게 유행이다. 뭐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각종 영화 배우가 그걸 입고, 그리고 대중 브랜드, 대중 의류 브랜드는 그런 트렌드를 이제 자기 옷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게 계속 돌거든요. 패션도 미용, 머리, 손톱, 발톱 뭐 이런 거, 그리고 뷰티, 화장품, 여러분 뷰티 산업 굉장히 컸죠. 그리고 좀 저는 반대하긴 하지만 타투도 있습니다. 타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타투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얘기 다시 할게요. 이게 이제 외형적 자기관리, 뛰는 예쁜 여자의 군에 속하는 분들의 외형적 자기관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다 틀렸냐? 그게 아니에요. 경도됐다고 했죠.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시각과 개념 정의가 편향돼 있는 겁니다. 편협적인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누리는 거죠. 사과를 예를 들면 이게 속까지 잘 익고, 그리고 속이 잘 익으면 자연스럽게 겉에도 빨갛게 잘 익죠.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는 지금 속은 안 익었는데 사과의 표면적인 그 색깔만 빨갛게 덧칠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허세적 자기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여러분 뭐 맛집, 뭐 카페, 요즘엔 또 호텔, 호캉스라고 하죠. 호텔, 또 해외여행 가신 거, 또 요즘엔 또 미술관 전시를 또 많이 보세요. 또 뮤지컬을 보시고,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 때, 지금은 이제 유력 언론 이제 정치부 부장된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그때는 이제 예술, 그 문화 담당 그 기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뮤지컬 티켓은 왜 10만 원 아래로 안 떨어지냐? 이거 이제 경제적인 관점이나 예술 경영학적 관점이나, 근데 이제 그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뮤지컬은 한국에서는 사치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봤다, 이게 일종의 허세 도구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뮤지컬을 봤다 그러면 좀 뭔가 뭐랄까 있어 보이는, 근데 또 대학로에서 연극 봤다 그러면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미술관 전시나 뮤지컬 관람이나 이게 다 그런 뛰는 예쁜 여자분들의 어떤 사과가 있으면 그 겉을 빨갛게 먹음직하고
예쁨직하고 이렇게 빨갛게 칠하는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미술관 전시와 뮤지컬이다. 이걸 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또 책도 있죠, 책. 근데 책이 정말 중요한 책도 있고 유익한 책도 있고 이런데 꼭 그런 분들은 뭐랄까 좀 간질간질한 에세이라고 할까요? 뭐 떡볶이는 먹고 싶은데 죽고 싶단가? 뭐지?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단가? 그러니까 저의 성격 같아서는 절대 돈을 저한테 준다고 해도 안 읽을 책들, 그런 것들을 개인 출판으로 나온 감성적인 책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서 막 인스타그램에 또 글귀 다시고 뭐 이런 분들 또 있잖아요. 그거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자주 말한다. 그냥 제 색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만 있으시면 그냥 그 불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와인 및 인테리 뭐 이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 거예요. 하는지 알 거예요. 거시적인 어떤 스타일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맛집 가고 카페 가는 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있어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자기를 그렇게 브랜딩화 하는 거. 요즘은 어플이나 그 어플이 발달해서 몸매 보정이나 필터 넣는 게 너무 뛰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문 인력이 연예인으로만 했던 그런 사업군인데 지금은 우리가 어플에서 보정하고 우리가 어플에서 필터 넣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연예인처럼 브랜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면 거기에서 이제 홈쇼핑에서 샀던 비키니 하나 입고, 홈쇼핑이래.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렇게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 비키니 한 번 입고, 연예인이 화보 찍듯이 그렇게 화보처럼 찍어서 필터 넣고 보정 넣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 자기가 예뻐지고 싶어 하는, 근데 그 타겟은 연예인이 만든 허상이거든요. 부자가 만든 어떤 트렌드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쁨이 경도된 거다. 그러면 세 번째, 섹스 코드 어필. 이건 뭐냐면 섹스 코드 어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눈이 풀렸어요. 그리고 약간 멍 때리는 표정. 여자분들 왜 그렇게 막 자기가 매혹적이나 고혹적이라고 생각하나? 왜 여러분들 얼굴 표정 멍하니 하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예인이나 미디어 영향 받은 거거든요.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 그 따라하는 그 기준 자체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속된 프레임 밖에 있는 아름다움이나 예쁨의 개념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입 벌리고 눈 풀리고 멍 때리는 표정으로 가슴 파인 옷 입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수영복, 해외여행 갈 때나 아니면 호캉스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비키니, 예쁜 비키니 입으시고 예뻐 보이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 나쁘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부각, 여성분들은 여성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요즘은 또 가슴 부각이나 이제 엉덩이, 자기 골반 라인이나 엉덩이 라인 이렇게 부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제가 예를 든다고 했죠. 연예인들 화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옷을 입으면 가슴 라인이 더 드러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더 가슴 라인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야해 보이고, 가슴이 더 커 보이고, 이런 것들을 사진을 자기가 올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안 보겠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 나 좀 괜찮게 나왔는데? 그 여자는 이제 괜찮게 나왔는데 하는 그 여성성 속에서 가슴 라인이나, 그리고 엉덩이 라인이나, 그 골반 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각하고 싶어 하는, 왜? 그게 여성의 아름다움의 일부분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고 싶어 한다. 근데 아까 뭐랬죠? 사과가 안 익었는데, 그냥 사과 표면만 계속 빨갛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쁘다고 하고 올리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트렌드화가 되고 그것만이 예쁜 게 다라는, 그게 곧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좀 경도돼 있으니까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번째는 정신적 어필입니다. 정신적 어필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상대주의를 말하는 거야. 상대주의. 그러면 이제 정치적 진보 아니면 지식적 진보 개념에서 이 상대주의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독서 멘토링에서 조던 B 피터슨 교수님의 상대주의를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이론의 책을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 아닌 강의로 찍은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허세적으로 더 앞서 나가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네가 다 맞냐, 이겁니다 저겁니다, 왜 그렇게 단언하는 말투를 쓰면서 너가 다 맞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네가 하는 의견이 다한 것처럼 얘기하냐. 그게 이제 상대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분들의 말의 논지의 중심은 뭐냐면, 야, 네 말이 왜 다 맞아? 이 말은 뭐냐? 네 말도 맞을 수 있고 내 말도 맞을 수 있고 네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주의는 제가 뭐라고 했죠? 진리의 반대말은 상대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다원주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원주의만이, 상대주의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논리가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그런 얘기 하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예쁨, 어떤 시대적 허세, 이런 것들이 지금 상대주의가 주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한국 연예인들 거의 다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은 환경단체 조용하고, 근데 몇 년 전에 강정마을에 뭐 한다고 하니까 이 예쁜 바위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막, 바위는 지켜야 되면서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건 안 중요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적인 정파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경도돼 있다는 거죠. 경도돼 있다는 거. 그러면 좌파만 문제냐? 제가 말했죠. 인간은 다 비슷하다. 근데 그분들은 그거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헤게모니가 정답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이 앞서가고 세련되고, 그러니까 허세 있게,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면 보헤미안 병에 걸렸다. 정신적 어필은 뭐냐? 보헤미안. 자기가 보헤미안인 줄 알고, 남자들 홍대병처럼 여자들도 홍대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도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예술성이 좀 독특한 고전 소설 읽고, 옷도 좀 그렇게 입고, 그리고 상대주의적으로 다 배려하면서 상대주의적으로 함몰돼 있으면서 자기가 마치 보헤미안처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면 예술가병에 걸립니다. 예술가병. 저는 이제 뮤지컬 극작을 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포지션이 예술가라면 대중가수들도 자기가 돈 벌고 탑 클래스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예술가 포지션에 취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중가수인데 대중가수랑 난 좀 달라. 이거를 엄청나게 어필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보헤미안 병이나, 여성분들은, 여성 아티스트, 여성 대중가수나 대중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보헤미안 같은, 자기가 좌파적 사상에 물들어서 상대주의가 맞다고, 그게 꼭 앞서가고 그게 전 인류 시민적, 전 세계 글로벌 시민기류의 가장 앞선 트렌드에 같이 나가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명감 아닌 사명감에 젖어 있는 분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가 뭐죠? 외형적 자기관리, 허세적 자기관리, 섹스코드 어필, 정신적 어필, 여러 하위 개념들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뛰는 예쁜 여자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거죠. 뛰는 예쁜 여자 카테고리 안에. 그러면 야, 지금 뭐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비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과를 예를 다시 들게요. 우리는 지금 사과의 내면, 그러니까 사과 맛이 무르익어야 그게 사과의 사과스러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은 무르익지도 않고 아직도 사과가 먹을 수 있어야, 우리 인간에게 사과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사과가 사과답다, 이게 사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속은 텅 비거나 속은 썩거나 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겉만 맛있는 사과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고, 이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뛰는 여자 개념이면 이분들은 자기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있는 진짜 아름다운 여자분들을 못 본다. 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아한 세계에 사는 그런 인격이 형성되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분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시에 또 양면적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내면이 양면적이고 입체적이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흠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사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어떤 공부된 것도 아닌데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 보고 그걸 전시회 보는 거를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서 나는 전시도 봐. 나는 발레도 해. 이거 볼래? 나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거 뭐냐?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것들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어렴풋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꼭 미학을 알아야, 예술사학적으로 알아야만 전시관 갈 수 있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시 가면 내가 그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게 정답이야. 김정은 박사님도 그런 얘기 했어.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논리는 지금 또 잠깐 다른 데로 빠지는데, 자기가 느끼는 게 정답. 이것도 뭐죠? 상대주의야, 상대주의. 자기가 느끼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 그 논리는요, 미술사학적으로 가장 큰 오류와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이 예술작품이 있는데 내가 느끼는 게 정답이야. 이거는 진품과 위조품의 차이를 없애는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 위조품을 보든 진품을 보든 내가 위조품 봤는데 난 좋은데? 상관없어. 나는 이게 진짜야. 그러면 진품과 위조품이 어떤 위조품이라고 하나? 가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진품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가품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격적인 면에서 모나리자 진품과 모나리자 가품이 아무리 모나리자랑 비슷해도 그게 원 가격이 맞나요? 아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상대주의는 허상이에요, 허상. 이해가 되시죠? 뭘 얘기하다 상대주의까지 얘기가 나왔지?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너무 경도돼 있는 거다. 경도돼 있는 거. 뛰는 예쁜 여자분들도 물론 사회적인 이득을 얻어요. 몸매가 좋고 얼굴도 굉장히 피부 관리 받고 헬스 열심히 하고 요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좋은 유익이 있어요. 실제로 예뻐집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필터와 보정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인스타그램 관심을 많이 받으면 기회도 더 열리고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예뻐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받는 유익들이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아름다운 여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의 끈기와 어떤 용기로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사람, 항상 감사해야 하는 사람, 약자를 더 돌봐주는 사람, 강한 사람에게 더 강하려고 하고 약자에게 더 약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도덕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제가 주제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자기의 용기로 이겨내시는 분이 갖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고통으로 다져진 자존감은 티가 나요.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부터 다르고요. 언어적인 행동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요. 그 사람이 말하면 뭔가 신뢰가 가고요. 그 사람의 눈빛은 더 깊은 것 같고요. 그렇게 고통으로 연단된 사람, 고통으로 다져진 사람만이 이렇게 내뿜을 수 있는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아하다고 하는 거죠. 철학과 교양을 쌓고 필요한 책과 성숙한 책, 고전 책을 많이 읽어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자기의 철학이 세워져도 어느 정도 그런 우아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왜? 자기 생각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뭔가 다르거든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제가 얼굴을 뭐라고 했죠? 얼굴은 얼과 꼴의 합성어라고 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얼은 뭐죠? 한국인의 얼은 영혼을 뜻합니다. 얼굴의 굴은 꼴이에요. 꼴. 얼꼴. 꼴은 사다리꼴. 이렇게 할 때 꼴은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이건 뭐냐면 야, 너 영혼의 모양이 좋아졌다. 이거예요. 야, 너 얼굴 진짜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야, 너 영혼의 모양이 지금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이거예요. 그 말은 영혼의 모양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듯이 자기의 인생 철학이 숭고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 마음이 세워진 사람은 마음의 모양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목소리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자기의 철학이 없거나
그리고 너무 편협한 사고관이 다 정답인 줄 알고 남들이 그냥 쟤 저렇게 허세가 있냐? 뭐 있냐? 안타까워하는데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쁘다고 하는 상대주의나 뭐 세상적 표면적, 그러니까 안에 사과는 썩었는데 계속 사과가 빨간색 칠하고, 또 어떤 분은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이게 빨간색 사과라고 하면서 섞인 거죠. 뒤섞인 거죠. 그런 정신, 올바르지 않은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또 드러나. 비언어적 행동이나 언어적 행동으로 자기 마음에 뭐가 담아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면 야, 네가 뭔데 그거를 틀렸다고 해. 그게 상대주의라고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논리는 상대주의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맞다는, 이거 상대주의만이 맞다는 거죠. 그것도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말이 너무 복잡해지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적 오류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법칙이 있다. 법칙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임상 실험으로도 증명된 인간 인류 일생에 가장 이득이 되는, 이게 진짜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 이거를 증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주창한 사람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래,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뻐질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헬스라거나 미용기구를 하거나 화장품을 바꾸거나 화장법을 바꾸거나 예뻐질 수 있어요.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병행돼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쳐야 된다. 근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핵심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감내하시는 그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 뚜벅뚜벅 성실히 걸어가시는 그 인생의 성실,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의 모양, 얼굴과 목소리와 자기의 영혼을 성숙하게 한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내재한 사람들은 그 고통이 연단한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하게 다듬어진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또 그렇게 커뮤니티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있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화장하고 뭐하고 이것도 좋은데 생각해보세요. 내면적 아름다움이 있는 분이 머리도 아름답게 펌을 새롭게 C컬 펌이든 뭐 아름다운 웨이브 펌이든 그걸 하시거나, 내면적 아름다움이 있는 분이 열심히 관리하고 헬스해서 정말 외형적으로도 너무 훌륭하게 아름다워지시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어떤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끼쳐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이미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게 다 틀렸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나 이미지 관리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때, 왜 내 안에 있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게 병행돼야 하는 거지, 이것만이 맞다는 것들은 경도된 사회다. 상대주의성으로 그게 또 속여가는 거다. 우리 인류의 인생이, 사람의 목숨과 일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표면적인 것만 따라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이나 뭐가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지 모르니까 자기가 예뻐지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관심 받으면 어떻게든 더 좋은, 더 돈 많은 남자 물어서 신분 상승하고 계층 상승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그렇게 실제로 결혼했다 그러면 그게 성공한 줄 알고, 그럼 막상 결혼 생활하면 이제 남편이, 알고 보니 이 남편이 어땠더라 저땠더라, 거기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이 실질적 고통을 겪고 나서야 인생에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돼요. 네가 뭘 아냐, 어린 놈이 뭘 아냐.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따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여자분들은 교양이 있어야 하고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건 제가 몇 번이나 주지했지만 새로운 지식을 좀 들어가야 합니다. 머리에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간질간질한 감성하는 그런 개인 출판이나 뭐 이런 간질간질한 에세이들 말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교양적 지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북유럽이나 서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불어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는 초, 중, 고 핵심 커리큘럼에서 철학과 역사가 꼭 이렇게 배워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철학이 있는 여자분들이 아름다움의 어떤 전제가 되는 부분 아닐까. 그리고 자기의 철학 플러스 이제 그 지식과 교양만 다 맞다, 그게 아름다움이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죠.
절대 진리가 있다. 상대주의가 아니라 인생을 아름답다 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그런 진리가 뭐죠? 희생적 사랑, 고통을 감내하는 용기, 스스로 걸어가는 결기, 끈기, 그리고 인생을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남을 사랑하는 어떤 베품, 도덕책에서나 저는 기독교 유튜버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영혼의 모양으로 얼굴에 나온다. 목소리로 나온다. 그런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자존감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분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 아름다움도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놓쳤던 맹점이 있구나. 그래 맞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마무리는 제가 기독교 유튜버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돕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신께서는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디하다, 가장 예쁘다, 진짜 매혹적이다, 섹스 어필 끝내준다 이런 여인들, 이런 여자들을 신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가 미녀라고 하는,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선 추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팬클럽 들고 진짜 예쁘다, 저 여자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유명인도 아니고 하나도 사회적 영향력도 없는 사람일 수 있다고요. 우리와 그 가치 기준 자체가 다르신 겁니다. 그게 신이고요. 신이 있다면 신이 맞다고 하는 그 절대 기준은 세대나 역사나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상대주의자는 뭐라고 욕하죠? 기독교인들, 개독교인들 배타성 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겁니다.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핵심 교리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모든 종교는 다 배타적입니다. 뭐 부처도 맞고 이슬람도 맞고 이런 거는 그냥 표면적인 쇼일 뿐이고요. 그 모든 종교들은 핵심적 교리들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종교라는 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오늘은 이야기가 좀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편집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좀 떨어질 수 있게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외형적 예쁨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않으신다고 하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너 예쁘구나 하는 개념이 다르다. 너 아름다운 여자다. 개념이 다르다. 넌 아름다운 사람이다. 개념이 다르다. 이게 참 저는 용기가 되는,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생긴 애들의 자기 위안이 아니고요. 이것만이 진짜 인생을 고상하게 사는,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겉으로도 외형적으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예뻐질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나 민주주의 시스템 사회에서는 또 선진국 사회에서는 사람의 메신저가 이제 메신저의 신뢰도를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외형적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휴먼 브랜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을 고수하라. 진짜 아름다움을 향해 달려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목숨 걸지 마시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움을 고취하시면 돈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어떤 복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 받으시거나 이래도 늦지 않는다.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틀린 게 아니니까 말이 중복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